2시 12분 지나고 있는 현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핵심은 상황실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좀 흐름이 다행히 좋습니다. 그쵸. 네,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세 가지 긴급 진단해 보게요. 첫 번째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5조까지도 뚫린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했어요. 증권가 전망치 하단이 5조 원대였는데 그쵸. 그마저도 뚫렸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경에 삼성전자에서 잠정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4조 3천억 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69%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5조 원대를 예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조 원 이하로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 원 이하의 이런 실적은 8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록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수요의 위축이 얼마나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적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지난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9조 9,8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거의 뭐 반토막난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적의 기여도가 높았던 반도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지 우리가 그 대충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와 수요 위축으로 고객사들 특히나 이제 그 흔히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긴축 재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볼 때 그 4분기 때 디램과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현재 그 리서치 업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DDR4 그 32기가 흔히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실 때 보통 이런 그 스펙을 많이 좀 구매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한창 때 거의 뭐 20만 원 가까운 이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10만 원 내외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즌이다라고 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지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1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아마 10% 정도 그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처음으로 43개월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그 기술 격차가 이제 회사들별로 거의 없죠. 그리고 시즌이 바뀌어서 새로운 신모델이 나와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구매자들의 이목을 확 끌만한 신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 주기도 43개월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가 꺾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TV나 냉장고 같이 이런 좀 큰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생활 가전에 대한 이제 실적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턴어라운드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줄어야 되고 그쵸. 네. 감산도 이제 할 만큼 해서 다시 감산에 대한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바닥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쵸. 이번 실적에서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하는 배경을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메모리 할인율이 좀 셌대요. 그렇죠. 그 말은즉슨 재고를 다 털기 위해서 할인율을 높인 거다 보니 재고가 대폭 줄지 않았을까,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을 봤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할인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우리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당연히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측에서도 이제 감산과 그다음에 투자를 좀 줄이는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가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9월 말에 1차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1,8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1월 3일 날 2차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하방 경직성은 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제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축소와 그다음에 감산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 투자 축소와 그다음에 감산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업계에서 현재 그 일단은 지금 바라보는 뷰를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린다라면은 올해 메모리 설비 투자 계획을 기존보다는 한 15% 정도 이제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 증권가에서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나오는지도 우리가 주가 흐름과 함께 같이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이도 조금 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는 59,2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선 반영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삼성전자 주주는 아니지만 주주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은 그쵸. 게 네. 그동안 희망 고문도 있었고 그쵸. 실제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맞은 적도 그쵸. 있었고 네네. 너무 대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선 반영 악재가 다 된 것인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용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 투자를 흔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번에 특히나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 오랫동안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이제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갈릴 때가 이런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종목을 좀 매수할 적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차 바닥은 이미 지난해 9월 말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1월 3일 날 이제 최저점을 어느 정도 좀 기록을 하고 2차 바닥까지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제가 항상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21선 위에 올라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강한 힘은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최적의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58,500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 이제 부근으로 좀 매수 추천 가격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기 투자가 아닌 스윙 관점으로는 7만 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께 손절 라인을 따로 잡아드리는 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8,500원, 목표 주가는 7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용기가 필요한 때이니까요. 네. 삼성전자 이렇게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지만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정부 정책에 웃는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딱 시장 열리자마자 제가 상위 업종들, 상승하는 업종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교육주 테마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뭔 일인가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또 발언이 그쵸. 한몫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교육부와 문체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교육주들에 대한 발언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통령 발언이 어땠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 교육을 노동과 연금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언급을 하면서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된다라고 좀 대통령께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독점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버틸 수 없다면서 그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퇴출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좀 언급을 하신 건데요. 이에 화답하듯 그 또 교육부 총리께서는 AI가 그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디바이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제 포인트로 아마 주식시장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어제 이제 시간 외 시장부터 꿈틀대기 좀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IB 김영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이제 터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는 16.85%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인 1디바이스 제공을 2025년도에 이제 시작까지는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이력이 있는 그 2020년도에 448억 원 규모의 디지털 이제 관련된 단말기 수주를 한 이력이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제 좀 기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아이스크림 에듀 또한 오늘 이제 장중에 17%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이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초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일단 오늘장에서는 교육주로 뜨거웠고 그쵸. 어제만 하더라도 건설주, 은행주. 네네. 그러니까 1월에 확실히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정부 정책 테마 쪽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정책으로 연관된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마의 그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교육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그 업무 보고 자리에서 그 나온 발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진행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대장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그 대통령께서 또 발언한 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메타버스와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에 대한 규제가 좀 여전하다고 밝히면서 규제 지체 현상을 좀 해결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발언이 알려진과 동시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는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이제 그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그 국토교통부의 그 디지털 트윈 구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이제 주간 사업으로 수주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로 계속 북한의 무인기가 뭐 용산 상공까지도 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드론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이제 뉴스가 좀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지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대립각을 굉장히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뭐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와 함께 뜨거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중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강대강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도 꿈틀꿈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새해 나 올 한 해 이거 이뤄낼 거야라는 목표 계획을 그쵸. 하잖아요. 네네. 정부도 매년 연초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시장 안에서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과연 그 안에서 오늘 주인공이 된 IB 김영, 우리가 계속 투자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라면 정부 정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찐 수혜주는 무엇일지 이정민 이사님이 골라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주 평은요. 지지율 37%.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뭐 정책 테마주에 좀 어느 정도 엮이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까지도 빠졌다가 이번에 37%로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요. 전혀 관련주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IB 김영 같은 경우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김영과 같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뉴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눌리는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122선 부근인 21,0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5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000원을 이탈하면 추세가 아예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빅이명 목표 주가는 2,500원, 손절가 2,000원. 그리고 앞서 그 정보 정책 이야기할 때 드론 이야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쪽 테마주도 좀 길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현 정권은 지지층 결집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강대강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드론주들이 움직이는 게 최근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드론주 안에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우리가 좀 쳐다본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뉴스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코콘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좀 테마주를 접근해 볼까 하신 분들은 정말 힘이 좀 강할 만한 테마로 집중을 해보세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일경투자가 맞나요? 한미글로벌 하락합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한 히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네. 한미글로벌 한 6에서 7%, 그쵸. 8%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전일 들려온 그 두바이 투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일경투자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던데요. 네, 저는 그 일경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볼 줄은 저도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그 금액인데요. 굉장히 어쨌든 석유를 이제 이렇게 좀 파는 나라들은 참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제 이제 한 1시 50분경이었죠. 오후 1시 50분경에 단독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이제 10년간 일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바이에서 수주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금호건설이 이제 두바이에서 수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7%대 상승하는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 마감 후에 그럼 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는지를 바라본다라면은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경 투자가 아니라 그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 경제 규모가 일경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정정된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제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중심을 잡으면 좋냐면요. 어쨌든지 두바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그냥 종목을 좀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일단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바이 관련주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두바이에 올랐던 테마주들의 공통점이 다 지난번 네옴시티 때 올랐던 네. 종목들이고 또 그 안에서는 그 러우 전쟁의 재건 테마주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좀 재료가 많은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네옴시티와 연결되었던 종목들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등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동에 이제 그 진출했던 또는 뭐 아프리카와 관련된 지역에 진출했던 국가들이 그 관련된 또 주변 국가에 아무래도 또 수주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뉴스에도 좀 공통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종목들 외적으로는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금호건설이 이제 또 두바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엮여서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는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그 하락을 하다가 이번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저는 이런 뉴스 매매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줄 정도의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일회성 뉴스성 매매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또 한번 어떻게 보면 뭐 신규 종목이 나와서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으로 들고 가다가는 자칫해서는 굉장히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좀 공부할 시간, 두바이 관련주를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하락하는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네. 전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한미글로벌이 막 급등을 해서 네네. 마감 OS 종목으로 다뤄봤거든요. 히림을 당시 다뤘고 차라리 히림이 상한가에 있다면 다른 대안주로 뭐 한미글로벌이라던가 유신 이런 종목들을 네네.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오늘 하락해서 네.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약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독 뉴스는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데일리에서 단독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지속적으로 어쨌든지 단독 뉴스는 우리가 한 번 더 오버나잇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한미 글로벌보다는 어쨌든지 히림이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됐다라면은 당연히 히림이 맞았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눌렸다가 한번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이제 좀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반등 구간에서는 약손절로 어느 정도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은 언제나 조심하자라는 한 줄평으로 신규 매수 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